키사이트 기술지원부서에서 무선 통신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원 부장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내놓는 신제품 N5186A 미드레인지 벡터 시그널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비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사진 속에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마 아직 현업의 엔지니어들께는 공개가 안 됐지만 그분들이 이 사진을 보신다면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디자인을 봤을 때 사이즈가 커지지를 않았어요. 컴팩트한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한 채 화면은 터치 스크린이 되는 화면으로 바뀐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오른쪽에 포트가, 저 작은 장비에 포트가 여러 개가 들어갔어요.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장비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간단한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저희 사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통신 기술들의 동향을 설명을 해주셨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토모티브, 5G, 6G로 대변되는 모바일 디바이스, 그리고 기주국 분야, 중계기 분야, 전자전을 뛰어넘은 전자기 스펙트럼전, EMSO, 레이더, 위성 등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기술들은 새로운 리ኳ어먼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신호가 굉장히 고속의 데이터를 전송해주기 위해서 변조가 복잡해져요. 그리고 대역폭을 더 넓게 사용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안테나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더 넓은 대역폭을 쓸 수 있는 높은 주파수를 찾아서 써야 되고, 이러한 리콰이어먼트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콰이어먼트들은 새로운 테스트 장비를 또 필요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장비가 나오게 되었고요. 지금 왼쪽에서 보고 계신 장비는 현재 저희 키사이트의 미드레인지 벡터 시그널 제너레이터의 주력 장비인 N5182B MXG 장비입니다. 저 장비는 주파수는 최대 6GHz, 대역폭은 최대 160MHz의 원채널 장비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 장비는 왼쪽 장비의 단순한 리플레이스먼트 장비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모델명이 왼쪽에 보시면 N5182B죠. 그 이전에는 N5182A 모델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얘는 N5182C가 돼야 되는데 모델명이 새로운 N5186A로 돌아갔어요. 내부의 하드웨어적인 프로세스, 여러 가지 기능들이 굉장히 새로워지고 다양해지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미드레인지 벡터 시그널 제너레이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달라지느냐? 크게 두 파트를 나눠서 보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기존의 컴팩트한 사이즈의 장점을 유지한 채 최첨단 아키텍처가 들어갔습니다. 세부적으로 첫 번째, 내부에 아날로그 IQ 모듈레이터를 하는 방식이 현재까지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IQ 모듈레이터가 되는데 그게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뒤에서 그림상으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 하나에 4개의 채널이 지원되는 부분이 향상이 되었고, 대역폭은 기존 장비가 160메가만 지원하던 게 6배 향상이 되어서 한 채널에 960메가 대역폭이 지원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어드밴스드된 아키텍처 내용이 되겠고, 다음 두 번째 큰 주제로는 손끝에서 이루어지는 통합된 혁신성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장비 내부에는 여러분들 이 용어를 아마 시그널 제너레이터라는 장비에 대한 분석을 하셨을 때 처음 보실 거예요. 인베디드 리플렉터 메타. 왜 이걸 처음 보실 거냐? 전 세계에 이 시그널 제너레이터에 저 기능이 들어간 것은 이 장비가 최초입니다.
자, 저 인베디드 리플렉터 메타는 어떤 것이냐면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인베디드, 장비 속에 내장이 됐다는 거고요. 리플렉터 메타는 리플렉터와 메타의 합성어인데 계측기가 신호를 쏴요. 그러면 어떤 케이블을 통해서 그 신호를 받으려는 디바이스한테 가겠죠. 근데 그 디바이스에서 임피던스 미스매칭이 있어서 반사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반사가 된다는 것은 결국 그 디바이스는 신호를 받았을 때 뭐가 신호가 울퉁불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반사된 부분을 얘가 다시 받아서 그걸 커렉션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실제 디바이스가 받는 것은 평탄한 깨끗한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세계 최초로 이 장비에 들어가게 된 거고요. 다음으로 이 장비에는 저희 패스웨이브라는 시그널 제너레이션 소프트웨어가 화면상의 터치 스크린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복잡한 신호를 쉽게 직관적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용자 편의성 기능들이 추가가 되는데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간략하게 이제 서머리 형태로 세 테마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베니핏이 제공이 되는데 컴팩트한 베니핏, 그 다음에 통합적인 베니핏, 인테그레이티드한 베니핏,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능적으로 뛰어난 향상된 베니핏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컴팩트한 베니핏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4대의 장비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또 한 장비의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한 채 4개의 채널이 지원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일반 랩실이나 아니면 어떤 테스트 공간의 렉을 75% 정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장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예를 들어서 차량에서도 시험할 수 있고, 그죠? 항공기에도 계측기가 들어가서 시험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잠수함에도 계측기들을 넣어서 시험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차지하던 공간에 75% 줄여서 이 하나의 장비에서 그 역할을 한다. 굉장히 혁신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왼쪽 그림처럼 4대를 썼을 때는 라이센스가 각 장비마다 당연히 필요했을 건데 이 장비에 4채널이 들어가면 라이센스는 어떻게 되나요? 채널마다 라이센스가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장비에 라이센스가 들어가면 채널이 공동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고요. 장비는 기본 스탠다드 1채널 그리고 최대 4채널까지 장비를 선택할 수 있고 주파수는 3기가, 6기가, 8.5기가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density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density, 밀도. 흔히 계측기에서는 저 density를 장비의 높이, 하이트를 이야기합니다. 장비의 높이는 여러분들 많이 어느 계측기든 저 용어를 쓰기 때문에 U라는 용어를 써요. U는 렛 유닛에 줄여서 RU라고도 하고 그냥 U라고도 합니다. 그 U의 사이즈는 인치로는 1.75인치, 센티미터로는 4.45cm가 원유입니다. 저희 이 장비는 2U 사이즈의 컴팩트한 이 사이즈 안에다가 960메가 대역이 지원되는 원채널을 4개를 넣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한 덴시티 높이 사이즈의 4채널을 곱하면 최대 3.84기가 밴드위스라는 대역을 활용을 해서 어떤 동일 한 밴드 안에 넓은 신호들을 꾸밀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밴드 주파수 상에도 8.34기가 밴드 안에서 얼마든지 신호를 4채널을 가지고 꾸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아까 여러분들 장비 4대를 쌓은 게 현재 일반 현업에서 그렇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KT 기준국 시험을 한다. 그럼 SKT 3.65기가 시그젠 한 대만 쓰는 게 아니라 KT 신호, LG U+ 신호도 간섭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러한 환경을 이 장비는 최대 3.84기가 밴드위스 안에서 다 꾸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용의 편의성.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기존과 같은 사이즈의 화면이 멀티터치로 바뀌었고 기존에 여유가 있던 부분을 최대한 늘려서 20%더 공간을 더 넓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태에서 화면의 GUI 형태, 터치스크린 소프트웨어 형태로 해서 쉽고 편리하게 어떤 초기 셋업에 관련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사진상에 보이시나요? 포트 주변에 후광 라이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굉장히 복잡한 랩실이나 조명이 어둡다거나 그럴 때 케이블 직결을 아주 편안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런 장비는 항상 이게 돌리는 노브라는 게 있는데 이 노브도 기존보다 더 편안한 핸들링, 그 다음에 더 빠른 회전 이런 형태로 스무스하게 바뀐 사용의 편의성들이 같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어떤 베니핏이 되는 통합적인 측면, 인테그레이티드한 면을 보도록 하겠는데 앞에도 잠깐 설명드렸죠. 세계 최초로 인베디드 내장형 반사계가 들어간 장비가 된다고. 자, 이 인베디드 리플렉토메터는 목적이 뭐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디바이스에 전달되는 신호의 미스매칭에 의한 반사파를 보정을 해서 커렉션을 해서 결과적으로 주파수 리스판스와 테스트 어큐러시를 향상시키는 게 이 리플렉토메터의 주 목적입니다. 그럼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는 저는 디바이스에 연결된 케이블의 미스매치 특성을 위해서 별도의 벡터 네트워크 어널라이저가 필요했어요. 또는 시그널 제너레이터에서 신호를 입력해주고 DUT에서 미스매칭이 생기는 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패드라고 하는 저는 감쇄기를 달았어요. 그러면 미스매칭이 줄어드는데 단점은 저 패드 때문에 신호가 감쇄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에서 주파수별, 파워별, 어떤 신호의 타입에 따라서 미스매칭 테스트를 다양하게 하다 보면 어떤 언서터티, 불확도가 생길 수가 있고 그걸 계산을 해줘야 되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문제점이 현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에 리플렉토메터가 들어간다. 그러면 화면상에서 원 버튼으로 이 버튼만 누르면 지금 현재 연결된 셋업 상태에서 주파수만 바꿔주면서 원 버튼만 누르면 매뉴얼적으로 미스매치를 캘ኩ레이션 할 필요도 없이 실시간으로 커렉션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단축되는 상대적으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통합된 새로운 베니핏 소프트웨어가 장비 화면상에 들어가요. 현재는 대부분 PC상에서 5G 신호를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만들고 그 소프트웨어를 랜을 통해서 다운로드 시키거나 아니면 USB 메모리에 담아서 장비의 USB 포트에 꽂아서 장비에 이렇게 저장하거나 하는 방식인데 이 장비에는 화면에 터치 스크린 소프트웨어가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쉽게 바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6G 신호용으로 고려되고 있고 군 쪽, 방산 쪽에서 고려되고 있는 커스텀 OFDM, 커스텀 IQ 신호 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AM, FM, PM 그 다음에 어떤 비선형성 특성을 측정하는 멀티톤 이런 옵션들이 이런 형태로 해서 통합적으로 제공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 장비의 장점인 성능, 퍼포먼스적인 베니핏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비는 보통의 신호 발생기가 어떤 왜곡 성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그런 왜곡에 대해서 굉장히 파워풀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정확한 시그널을 만들 수 있는 동종 업계 장비 중에서 최고의 그런 신호 발생이 가능한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신호의 피델리티, 충실도가 되겠죠.
이 장비 안에서 만든 소스 신호가 어떤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변질되거나 왜곡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끝단에서 깨끗한 신호가 나가는 충실도가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게 가능하냐? 지금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림으로 먼저 한번 보여드리죠. 바로 자, 이 장비 내부에는 왼쪽에 있는 게 트래디셔널 현재까지의 보통의 벡터 시그널 제너레이터의 내부 모듈레이터 구성입니다. 베이스밴드 단이 있고 그 베이스밴드 단에서 디지털이 아날로그로 DAC 컨버터 된 다음에 아날로그 모듈레이터가 있습니다. 저 아날로그 모듈레이터로 IQ 모듈레이터를 거는데 저 방식의 문제점이 뭐냐면 두 개의 패스로 신호가 나가다 보니 시간 차이, 위상 차이, 크기 차이들의 우려가 있어요. 그것들이 다 신호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류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이 속에 있는 로컬 오실레이터가 또 누설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디지털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의 충실도, 피델리티가 좋아진다는 거고요. 다음으로 페이즈 노이즈 특성이 좋아졌습니다. 페이즈 노이즈 특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그널의 퀄리티 향상에 이바지를 하고요. 이는 신호 발생기를 사용하는 제일 큰 목적, EVM, 신호 변조 품질이 얼마나 좋느냐. 그 다음에 이 장비가 비선형성으로 인접 채널에 누스를 주는 ACPR 특성이 얼마나 좋으냐. 이런 부분들이 다 향상이 되어서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는데 신호의 충실도는 DDS라고 하는 다이렉트 디지털 신세사이저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들이 다 없어졌다는 걸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자, 페이즈 노이즈는 새로운 옵션 EP4라고 하는 옵션을 이 장비에 장착을 해서 로컬 오실레이터에서 생기는 페이즈 노이즈 특성을 기존보다 더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페이즈 노이즈 특성이 굉장히 중요한 레이더 분야, 그 다음에 이동통신 분야 이런 쪽에도 이 장비가 깨끗한 페이즈 노이즈 특성으로서 신호 품질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소스로 역할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 슬라이드가 거의 될 겁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고 계시는 것은 이동통신에서 주로 많이 측정하는 ACPR이라고 하는 측정인데 자기가 쏘는 신호 때문에 인접 채널에 얼마나 간섭을, 누설을 주는지 보는 특성인데 이 장비의 기능 중에 우리가 지금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주파수가 높아지다 보면 패스 로스가 계속 커지거든요. 그 패스 로스가 커지면 신호 발생기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신호를 더 세게 쏘겠죠. 파워를 더 세게. 그런데 모든 계측기, 키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든 계측기의 문제는 파워를 세게 쏘면 그에 따른 하모닉이나 디스토션, 왜곡 성분들이 따라서 커져요. 그래서 신호 품질에 악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이 장비에는 파워를 세게 쏘더라도 디스토션 생긴 것을 체크한 다음에 DPD라고 들어보셨죠? 디지털 프리 디스토션 기법으로 그걸 역으로 초기에 왜곡을 반대로 적용을 시켜서 결과적으로는 선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옵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높은 파워도 쏠 수가 있고 디스토션을 낮추고 EVM은 좋아지고 이러한 인접에 간섭을 주는 ACLR도 좋아지는 이런 장점까지 성능적으로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장비에 대한 컴팩트한 장점 그리고 통합적인 장점 성능적인 장점까지 핵심적으로 쭉 설명드렸고 그 내용들이 여기에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장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호 부장에게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